자,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6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34번부터 37번까지 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문제 풀기 전에 본문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문단 번호 붙여봅시다. 1번 문단,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총 6개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이제 본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역사에서 전국시대라는 시기가 있고요. 전쟁으로 점철된 시대였다라고 점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점철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사실이 이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이나 사실이 이어지다. 점이 계속해서 이어지다라는 뜻인데 이런 어려운 단어 나오면 찾아두세요. 지금 이런 단어 못 찾으면은 못 풀어요. 글을 못 읽고. 여러 사상가들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고 백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할 형이상학이란 단어가 요즘에 철학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형이상학은 사물의 본질, 존재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탐구하는 학문. 존재의 근원,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이게 요즘에 나오면 그냥 나오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면은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 체계로서의 인성론이 대두되었다. 인성론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 인간의 본성에는 애초에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전혀 없다는 성무선악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맹자와 순자를 비롯한 사상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 전체적 관점으로 인성론을 구성하고 변형시켜 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1문단에서는 전국시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상황에서 형이상학적 체계로서 인성론이 대두되었다. 인성론에는 성선설, 성악설, 그리고 성무, 선악설이 있더라. 까지 한번 보고요. 이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단 봅시다. 맹자의 성선설이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호족들 및 지주들이 선한 본성을 갖춘 자신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이념적 용어로 사용되었다면, 성악설, 순자나 법가의 성악설은 군주가 국가 공권력을 정당화할 때 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이 정치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나눌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성선설에서는 개체가 외부의 강제적 간섭 없이도 정치적 질서를 낳고 유지할 수 있다고 본 반면에 성악설에서는 외부의 간섭이 없을 경우 개체는 정치적 무질서를 초래할 뿐인 존재라고 본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을 보고 있습니다. 성선설의 대표로는 맹자가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호족들과 지주가 사용을 했고, 성선설의 반대는 성악설이고, 여기에는 순자와 법과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군주의 입장에서 국가 공권력을 정당화할 때 사용했다. 그래서 성선설의 입장에서 보면은 호족들이나 지주들은 외부의 강제적 간섭이 없어도 정치적 질서가 유지가 된다. 그런데 군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외부의 강제적 간섭이 없으면 정치적
무질서가 초래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3문단에서 고자는 성무 선악설을 통해 자, 고자라는 사람의 성무 선악설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인 욕구가 본성이다. 본성은 자연적 욕구다. 이를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 범주로서 성과 악의 개념으로 다룰 수 없다라고 해서 성선설과 선악설은 윤리적 개념이 정치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자의 성무 선악설에서는 본성이 자연적인 욕구고 이를 정치적 윤리적 범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선설, 성악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겠네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소용돌이 치는 물로 비유를 했고요. 역동적 삶의 의지를 지닌 인간이라고 해서 규격화할 수 없다. 역동성을 마비시키려는 일체의 외부 간섭에 저항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했다. 근데 사문단에 보시면 맹자는 성선설이었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역동적인 것으로 간주한 고자의 인성론을 비판했다. 그래서 맹자는 이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 그래서 왜 비판하고 있냐면은 살아있는 버드나무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나무 술잔의 비유를 통해서 나무 술잔으로 쓰일 수 있는 본성이 이미 버드나무 안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역동적이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겠죠. 버드나무와 술잔의 관계를 통해서 본성이라는 것은 이미 인간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의 예지 네 가지로 규정을 했고 측은지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내재됐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은 의식적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쌍한 타인을 목격할 때 역동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봤다. 맹자의 관점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즉 타인의 힘이 아닌 자력으로 수양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맹자 수양론의 기본 전제. 그래서 맹자는 고자를 비판하고 있는데 본성이라는 것이 역동적이라고 본 고자의 관점을 비판하고요. 본성이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고 본인의 노력으로 수양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선한 본성의 실현은 주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맹자의 성선설을 순자는 사변적이고 낙관적이며 현실감과 결여된 주장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순자는 또다시 맹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국가 질서, 학문, 관습 등과 같은 외적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본 맹자의 논리는 성선설이었죠. 맹자의 논리는 현실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과 사회 규범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순자의 견해처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전제할 때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전제할 때 교정하고 순치할 수 있는 외적인 강제력, 다시 말해 국가 권력이나 전통적 제도들이 부각될 수 있다. 국가 질서와 사회 규범을 정당화하기 위해 순자의 견해는 성악설뿐만 아니라 현실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해서 순자가 맹자를 비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국가 공권력의 관점과 순자의 관점이 어떻게 일맥상통하게 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6문단 순자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만 그것을 충족시켜줄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해 얘가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전제한다. 만약 인간에게 외적 공권력과 사회 규범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자신들이 욕망 충족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재화를 놓고 일종의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사회는 무질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맹자의 성선설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순자의 비판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해서 6문단 순자의 견해 그리고 맹자에 대한 비판이죠. 그죠? 사회적 무질서, 성악설을 바탕으로 하는 외부 간섭 없이는
사회 무질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재화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다 봤으니까 34번부터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4번 한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문단 1문단에서 중국 역사를 이야기하고 전국시대는 전쟁으로 점철된 시대였고요. 이러한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형이상학적 체계로서의 인성론이 대두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인성론의 등장 배경이겠네요. 그리고 성선설, 맹자고요. 성악설, 순자고요. 그 다음에 한 개가 성무선악설이었죠. 성무선악설. 고자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맹자가 고자를 비판하고 있고 순자가 맹자를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비판,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에 적합하겠습니다. 35번 볼게요. A를 통해서 A 부분 한번 찾아가 볼게요. A 부분. A 부분 보시면은 성선설과 성악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에 관련된 파트네요. 그래서 A를 통해 인성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라는 걸로 보면은 지금 성선설의 입장에서는 A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외부 간섭 없이 정치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근데 성악설에서는 외부 간섭이 없으면은 정치적 무질서가 초래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의 답은 인성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35번에는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36번 한번 풀어볼게요. 36번 윗글이 순자의 입장은 일단 성악설이었습니다. 성악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홉스가 동의할 만한 진술,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투쟁,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 권력. 이렇게 보니까 홉스와 순자는 굉장히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네요. 유사한 관점. 순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이 없으면 정치적 무질서가 나타난다고 했고, 홉스에 따르면은 본성이 이기적이므로 공동의 권력을 만들어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동의할 만한 진술,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함을 인정해야 한다. 1번이겠네요. 그죠? 둘 다 인간의 본성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36번에는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7번 기억부터 디귿의 관점. 자, 선생님이 기억부터 찾아볼게요. 기억은 고자의 성무선악설, 그리고 니은은 맹자의 성선설, 디귿은 순자의 성악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빵을 훔친 장발장 이야기네요. 체포되어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요. 미리의 주교는 운첩들을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이에 감동받은 장발장은 정체를 숨기고 선행을 베풀며 살아간다라는 보기 내용요. 1번 기억. 장발장이 배가 고파 빵을 먹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해서 고자는 성무선악설을 통해 봅시다. 3문단 고자는 성무선악설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인 욕구가 본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맞고요.
기억 2번 미리엘 주교 은총대를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한다. 규격화한다는 것은 틀에 맞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리엘 주교가 틀에 맞추려면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장발장을 사회에다 가두어야 되는데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풀어주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규격화하려는 행위로는 볼 수가 없겠네요. 그럼 37번에는 2번이 되겠고요. 3번 니은 맹자의 성선설에 따르면은 측은지심 장발장에게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준 것은 일자리를 구할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불쌍함을 생각하고 측은지심을 베풀어 준 거니까 3번은 적절하고요. 4번 장발장이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한 본성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5번은 장발장이 체포되어 수감된 것을 본성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규범을 의개한 것. 그죠? 디귿, 성악설의 관점에서 5번도 적절하겠고요. 그래서 37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네요.